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4월 총선 특집 용용이가 생각하는 경제개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학년을 어떻게 개편해야 된다 라든지 혹은 수능은 조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저의 생각을 조금 밝혔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그림이라는 거지. 꼭 그렇게 해야 한다. 혹은 그게 정답이다라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또 저번 주말에 이제 설날을 맞이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업로드했습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에 관련돼서 요즘 되게 핫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이 특히 이제 대학으로 들어가기 위한 교육이 대다수인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경제학적으로 분석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서의 교육 개혁에 대해서 제가 가진 생각을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진 의미가 매우 크기도 하고요. 또 이제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척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자녀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교육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교육이란 거 자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관심도가 어쩌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또 매우 낮은 상태이기도 해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요 최근에 의대 정원 같이 이제 긴급한 이슈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거고,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대학교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학교의 정원은 저는 이제 국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교 대다수가 이제 재정적으로 완전 자립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이제 지원 사업을 많이 따와야 하는 게 현실이고요. 그 지원 사업을 따오는 과정에서, 그걸 가져오는 과정에서 이제 국가가 원하는 대로 이제 교육 과정이 개편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서는 학부 시절에 갑자기 FTA에 관한 지원 사업이 막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뭐 FTA 관련해서 무역과 관련된 수업을 들었을 때 이제 장학금을 준다든지 하는 혜택들이 있었고요. 혹은 그와 관련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일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물론 국가가 인재를 키워내는 과정에서 대학교 인재에 대해서 간섭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정부가 생각하는 인재와 시장에서 필요한 인재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일단 우리 사회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기업이 가장 빠르게 변화하거든요. 그 다음엔 저는 학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학계의 역량에 맞춰서 정부가 변화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 최근에 보면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 이제 정부의 혁신이니 하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제 학계보다 정부가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드문드문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와 정부와 비교해 보면 학계가 조금 더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엔 이제 정부가 원하는 인재는 시장이 원하는 인재와 비교해 보면 한참 늦은 트렌드를 쫓아가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워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정원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크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대학교가 재정 자립도가 낮다는 게 대부분 등록금에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학생을 많이 뽑아서 등록금을 많이 거두는 게 오히려 대학교 입장에서 교육의 질을 더 좋게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어차피 등록금은 똑같이 낼 거잖아요. 근데 강의실에 30명 들어가는 거랑 40명 들어가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그닥 비용 차이가 생기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원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서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또 의대 정원과도 영향을 바로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의대에서도 그 의대 교수님들이 이야기를 해서 뭐 우리가 늘리자 줄이자 우리가 얼마나 더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그러면 학교의 재정 문제라는 이야기를 봤을 때 저는 기여입학제는 이제 도입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기어입학제가 거의 금기시되는 언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이제 쉽게 꺼낼 수도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기어입학제라는 것 자체가 뭐 돈 많은 사람한테 기회를 더 많이 주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돈이 없어서 대학에 진학이 힘든 친구들에게 기회를 더 주자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협력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우리나라 교육에서 이 평등 정책을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아요. 이 평등 정책을 한다라고 해서 뭐 외고를 없애고 과학고를 없애고 또 고등학교를 평준화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게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상향 평준화가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평준화를 하는 과정에서 되게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 하향 평준화 하는 게 싫으니까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가 평준화가 되다 보니 오히려 외고나 과고를 더 찾게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고등학교를 평준화하지 않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봤을 때도 대학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거 평준화 교육을 하다 보면 이 하향 평준화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 상향 평준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평등을 지향하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다시 기여입학제를 보게 된다면 대학교가 재정 자립을 높일 수 있고요. 재정 자립도를 높이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를 제대로 뽑아서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뭐 학교에서 이제 특색을 갖춰서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색을 갖춘 교육을 해서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만들어낸다. 라는 게 저는 충분히 의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교가 이제 기업과도 협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뭐 산업협력 관계도 있지만 뭐 특정 학과의 학생들을 뭐 취업시켜주는, 취업 연계시켜주는 그런 전공 학과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전공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트레이닝 시켜서 이제 4년간 트레이닝 시켜서 그 학생들이 바로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저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입학을 하는 과정에서도 기업 입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기업들이 많이 대학교와 컨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대학교가 이제 재정에서 어느 정도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조금 더 자유스러운,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누군가가 제시하지 않은 내가 생각하는 연구라는 걸 할 수 있고 공부라는 걸 할 수 있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학생들에게
재정 지원을 받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기업의 재정 지원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 국가가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국가가 제시하는 방향에 맞춰서 가게 되는 경향이 매우 많아지고요.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든 대학교가 통일되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방향성이 통일되다 보니까 이제 획일화된 사회가 될 가능성이 전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의 정원을 정하는 문제에서 대학교가 자유롭게 인원을 뽑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여 입학제까지도 저는 우리가 오픈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뭐 평등한 교육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학생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거고요. 다만 대학교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학교는 졸업이 매우 쉬운 상태예요. 요 최근에는 취업해서 졸업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취업이 안 돼서 졸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 졸업 여건을 맞추는 게 매우 쉽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부분을 좀 개선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큰 공부를 하는, 큰 학문을 하는 이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4년제 대학을 나왔다라고 해서 네가 전공한 그 과목에 대해서 잘 아느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대학교 때 그런 전공을 공부했지만 내가 아는 건 없어라는 이야기가 부지기수로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많은 경우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차라리 그렇게 할 거라면 입학을 조금 여유 있게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들이 좋은 인재가 되는, 그래서 입학의 문을 조금 더 자유롭게 열어주고 졸업의 문을 좁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